각종 기념일이나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사람의 마음을 들어 떠났다는 꽃. 그런데 예쁘고 보기 좋은 꽃을 특별한 날에만 즐겨야 할까요? 무슨 말씀? 그런 편견은 고이 접어두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삭막했던 공간을 화사하게 우울했던 마음을 잊고 꽃으로 힐링하세요.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꽃의 매력 알아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북 예천의 한 농가. 문턱 하나만 넘었을 뿐인데 눈길 가는 곳마다 화사한 봄이 무럭무럭. 예쁜 꽃송이들, 너희 이름이 뭐니? 3,000평 정도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한 동수로는 16동 정도 됩니다. 리션셔스 외에 5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리션셔스고, 그리고 장미, 그리고 후리지아, 튤립, 블랙잭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2, 3월은 꽃농가들이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시기. 하지만 지난해부턴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덩달아 농가의 어려움도 커졌는데요. 가까이에 도청이 오면서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사러 오는 것 같고, 저희가 SNS 활동을 하면서 팔로워를 많이 확보해서 전국 단위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기보단 꽃으로 희망을 찾겠다고 나선 이곳 농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입니다. 네, 꽃따기 체험이랑 일반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랑 이제 전문가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홈 가드닝 수업이라고 식물 심기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집콕 감성 자극하는 홈 가드닝의 인기가 좋습니다. 화분을 이용해 미니 정원을 꾸미거나 집안 곳곳에 식물을 놓아 플랜테리어로 활용하기 좋겠죠. 화분과 화분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분갈이 용토를 충분히 채워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눌러주지 않으시면 공간이 생겨서 물을 부어버리면은 거기가 이제 푹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봄맞이 구경 심기 가드닝 클래스를 건데요. 이게 히아신스라는 건데요. 히아신스 다들 아시죠? 삭막했던 공간도 꽃 한 송이, 화분 하나면 확 달라지는 것 아시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힐링되는 꽃으로 여러분의 일상도 반전시켜보는 건 어떠세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도 듣고 해보니까 진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꽃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삭막한데 제가 만든 화분을 가지고 가서 봄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체험과 판로 개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꽃. 꽃의 매력 첫 번째는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홈 가드닝 도전 한번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꽃. 단순히 눈으로만 즐겼나요? 꽃과 식물을 이용해 심리 치료를 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를 이용해서 심리 치료를 하는 전문 강사 원찬수라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원예 식물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대상자들이 이제 심신의 안정과 이제 힐링,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감마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꽃은 단순 감상용이 아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한 교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을 매개체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노인, 그리고 특수 이제 학급 학생들, 그리고 일반 학급, 그리고 성인들 모든 전반적인 그런 대상자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 속에서 이제 식물을 가꾸고 흙을 직접 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오감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어떤 식물을 교재로 삼을지 정하는 원예 심리치료사. 치료 대상에 따라 수업 커리큘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 선택은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엽이라든지 다육이와 같은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이게 가능하면 빨리 죽지 않는, 왜냐하면 식물을 통해서 생명력을 더 얻고 치유를 얻고 활력을 얻는 그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식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입한 식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원예 심리치료사. 요즘 코로나19로 모임이 쉽지 않아 교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데요. 예쁘게 화분을 꾸미고 심는 것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사라는 자갈을 먼저 깔고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역에는 흙으로 조금씩 채워주고, 그렇지 않은 외곽적으로 이렇게 생모래를 채워서 좀 알록달록하게 꾸밀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요. 원예 심리치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코로나19 여파 이후 일반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커졌고 더 다양한 교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예 심리치료의 장점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능하면 이제 작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활을 조금 유도해주는, 그런 쪽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우울감 단순히 넘기지 말고 원예 심리치료를 통해 극복해보세요. 꽃이 가진 매력 두 번째,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자, 다양한 식물과 꽃, 보통은 꽃집에서 구입하기 마련. 그런데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꽃집은 한 달에 한두 번 꽃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꽃집입니다. 아니, 꽃이 무슨 우유나 신문도 아니고 정기 구독이 무슨 말이냐 했지만 꽃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금융권이나 기업에서는 적극 동참하고 있단 말씀. 한 달에 2번 정도 꽃을 이제 집으로 가거나 사무실로 배송해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꽃 구성도 다르고 그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구성할 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약간 아름다움, 그리고 조화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부님들이 생각보다 수명 긴 것도 조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꽃, 그리고 수명도 약간 오래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꽃다발 한 번 사려면 고르고 모양 정하는 것만 해도 일이죠. 정기 구독은 계절과 취향에 맞게 알아서 딱딱 보내준다는 것이 장점. 사무실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학원, 애들 있는 곳에서도 하고, 그리고 주부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도 심하고 그런데 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랑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꽃이 있다가 없으면 애들이 또 먼저 찾아요. 꽃이 없다고 애들이. 의외로 기념일에만 꽃을 쓸 것 같은 곳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더욱이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꽃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군요. 자, 그럼 정기 구독 서비스 출발합니다. 이제 보통 요즘 꽃병이 집에 몇 개씩은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보통 꽃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타입이랑 그다음에 꽃병이랑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나오는 꽃 디자인과 모양에 따라서 화기를 이제 다르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꽃 왔습니다. 오늘 이쁘게 잘 갖고 왔네요. 저거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봄에 나오는 것을 미리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요거 목련, 얘는 개나리, 얘는 설유화. 그리고 다른 거 신비디움도 있고. 꽃을 알아가는 재미까지 쏠쏠한 꽃 정기 구독. 비대면 시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화사한 봄을 구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분위기도 살고 너무 이렇게 삭막하다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이런데 분위기 나죠. 손님 오면 이 꽃 어디서 했냐고 하면 또 광고도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서로 상생하고 괜찮습니다. 꽃 보면서 우울했던 마음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실 때 보람 느끼고요. 좋은 꽃 갖다 주셔서 고맙다고 하실 때 네, 감사한 마음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치유의 힘, 꾸준함의 힘. 꽃이 가진 매력이 이렇게나 무궁무진합니다. 꽃소비로 어려운 농가를 돕고 꽃으로 울적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계절꽃을 구독한다면 올 봄은 여러분 모두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꽃이 가진 무한 매력에 빠져 보아요. 푸른 제주의 바다, 이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단어가 함께 떠오르시나요? 뭐니 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강인한 제주의 여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제주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제주시 용담 마을에는 예로부터 해녀분들이 많이 터를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곳에서 특별한 해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제주시의 바닷가 마을 용담동. 해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마을의 한 민박집인데요.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에 특별한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집이 되고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작은 해녀 컨셉으로 저희가 관광객 대상으로 민박을 하던 그런 공간에 이번에 작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전시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아늑하게 네. 또 뭔가 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네. 이런 곳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굉장히 생소하고 네. 또 여기가 그냥 뭐 전시회인지 기프트샵인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전시하면 뭐 멋진 전시 공간 그런 갤러리나 전시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재밌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또 어차피 이번에 오신 작가분들이 다 해녀를 주제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집도 해녀 컨셉의 작은 민박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곳에서는 제주 해녀들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과 문학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피날레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앞에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모습이 작가님 모습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의 자연스러운 이 풍경을 그 해녀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을 그리신 거고요. 이 작품 매거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작가님께서 미국에 계셨을 때 그 어떤 미국 할아버지께서 아주 오래된 70년대 옛날 잡지책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한번 보라고 하셨대요. 근데 봤더니 그 해녀분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제주도 해녀분?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해녀분들 나이가 많이 되셨지만 그때 그 젊은 시절의 해녀의 모습을 찍었던 그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다고 해요. 전시회에는 해녀의 삶을 예술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해녀 어머니를 위해 쓴 동시집도 보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저가 공부를 못하거나 남동생이나 뭐 성적표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아이고 내가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와서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나 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읽으면 우도 풍경, 우도의 어린 소녀들의 풍경들이 막 떠올라요. 학교 안 가고 바다에서 막 이렇게 물질을 하는 친구들. 엄마는 왜 해녀가 하겠다는데 엄마는 왜 학교를 다니라고 그러는지 교실 창밖으로 바다만 바라보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바다 풀러 가요. 제가 돈 벌기 목적에서 이제는 공부를 조금 했으면은 후회돼요.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 생각에 좀 공부를 못하니까 눈이 어둡고 내가 못한 것이 막 후회됩니다. 그래도 고생하면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너무 고생하면서 딸을 키우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게 보람에서 이 딸이라도 낳아서 인연대라도 참석하고 참 보람 납니다. 고생한 보람이 납니다.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모습의 해녀보다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의 해녀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해녀 옷을 입은 귀여운 인형들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물에서 뿅 하고 나왔습니다. 예쁘네요. 참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요. 네. 자, 이제 뭐 우리 작가님께서 뭔가 좀 준비해 오셨는데 뭐가 좀 준비돼 있을까요, 이게? 여기는 이제 우리 해녀들이 그 목숨줄이자 이제 도구인 태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태왁을 큰 거 말고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미니 태왁 2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망망대에 아무것도 없으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녀들에게는 이제 망망대에 조그맣게 떠 있는 도구이자 하나의 해녀들의 작은 섬이다라고 하는 게 태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녀들의 필수품 태왁을 만들어 볼까요? 둥근 테두리에 그물을 엮어서 채취한 해산물들을 담을 망사리를 만들어주고 물에 뜰 수 있는 부표인 스티로폼을 엮어주면 태왁이 완성되는데요. 태왁을 만들면서 해녀들의 이야기도 덤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들고 나오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이 망사리 한가득 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자맥질을 해야 이 한 망사리 가득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올라와서 여기 놓기도 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생명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놓고 또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게 태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게 태왁이에요. 제주시 원도심 오래된 거리에서 열린 해녀 전시회는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주민과 생활 예술인 간의 이제 콜라보가 주는 감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주민들이 우울하고 좀 답답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예. 주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전시회만큼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주인이 돼서 기획을 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이 마을 문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이상헌, 윤영미 씨 부부는 6년 전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해녀의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부는 관광객들에게 해녀 알리는 일을 해왔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해녀 관련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됐죠. 딸도 물질 체험을 즐기며 해녀에 푹 빠졌습니다. 딸한테는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최적의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주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처음에 이제 한 달 살기하러 내려왔다가 괜찮네 하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살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살게 됐는데 지금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다시 서울 갈까 하는데 서울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살 것 같아요. 해녀라는 단어는 막연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해녀의 삶이 담긴 예술 작품들을 통해 제주 해녀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너는 내 운명, 반려견이서 행복한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두치랑 놀러 왔습니다. 막둥이 꼬미예요. 저는 꼬미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랑 메리나 왔어요. 우리 딸하고 엄마하고 우리 아들 모모하고 같이 놀러 왔어요.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는데요. 반려견과 반려인이 모두 행복해지는 일상, 소소하고도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요즘 SNS에서 핫한 울산의 한 카페.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 자극하는 맛있는 메뉴는 기본. 카페 안쪽엔 갤러리가 있어서 감성 충전도 할 수 있단 말씀. 게다가
뷰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인생 사진을 남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집이 유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갤러리랑 카페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잠시 카페에 데려왔었는데 다른 손님분들 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차에 강아지를 놔두고 이제 저희 카페에 와서 음료를 드시고 가시려고 했는데 저희 강아지를 보더니 강아지도 와도 돼요? 라고 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하고부터 그게 소문이 나서 애견 동반 카페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주인장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어서는 네발 손님. 이곳은 반려견과 사람이 동등하게 입장하는 애견 동반 카페인데요.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한 잔 드릴까요? 네. 강아지를 안고 주문하고 강아지를 위한 메뉴를 주문하고 일반 카페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애들 놀기는 제일 좋고 근데 카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강아지들을 위한 간식과 음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이좋게 앉아서 너 한 입, 나 한 입.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반려동물 가족들은 편안한 한때를 보낼 수 있는데요. 대신 주인장에겐 뜻밖의 고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반 손님분들이 오셔서 강아지를 보고 애견 카페네 라고 하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오셔서 갤러리도 구경하시고 이제 강아지가 불편하시면 2층에 일반 손님분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강아지 때문에 아예 저희 카페를 안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서 야외와 실내 1층은 반려견과 함께 온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은 일반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은 새 남자와 반려견 어떤 관계죠? 안고 계신 강아지는 견주분이세요? 아니요, 견주는 아니고 여기 가게 주인 강아지인데요. 귀여워서 제가 항상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개를 키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강아지를 안 키우면 이런 카페 오기가 좀 힘들 텐데 네. 특별히 찾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밥도 먹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할 수 있고 강아지들도 귀엽기 때문에 자주 보러 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기는 힘든 부분, 여건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반려견이라는 걸 키우고 싶었는데 키우지 못해서 와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반려견을 키울 수 없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주는 공간. 작은 강아지부터 덩치 큰 대형견까지 다양한 반려견 손님들이 몰려들지만 이곳에선 어떤 싸움도 어떤 소란도 없이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사이 자신만의 휴식을 즐기는 손님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강아지를 위한 애견 카페를 두고 굳이 애견 동반 카페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애견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견 카페 가면 막 강아지들이 막 정리도 안 되고 서로 싸우는 강아지도 많고 그런데 여기 애견 동반은 그거에 비해 사람들이 조금 애견 카페가 아닌 동반 사람도 같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자기 강아지도 챙기면서 쉬는 그런 공간이라서 좀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 그 작은 방법이 애견 동반 카페에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식사를 이제 애견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국이 요즘 이런데 이제 좀 더 괜찮아져서 더 많은 애견인 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카페도 즐기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과 나들이에 나선 한 가족. 그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가족들이 찾은 곳은 사진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기록해주는 이곳에서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꽃단장 끝에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갈게요. 이쪽으로. 우리 엄마가 예쁜 각도를 하시네. 그런데 오늘 촬영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반려견이 모델인데요. 화려한 조명이 꼬미를 감싼 가운데 온갖 주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찍은 기회가 없어서 꼬미가 지금 6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꼬미도 가족이기 때문에 기념을 한번 남기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꼬미는 견생 6년 만에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잘했어. 꼬미 앉아.
꼬미를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 사진작가. 그녀는 어쩌다 반려견 사진을 찍게 됐을까요? 원래는 애기들이나 가족 단위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반려견들도 많이 찍으러 오시는 그런 곳이 됐어요. 아기 사진을 주로 찍던 작가가 반려동물 사진을 찍게 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바로 이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법. 자신의 강아지를 찍어주다가 다른 사람들의 반려동물까지 찍어주게 됐답니다. 강아지는 제가 원래 강아지 무식자 그런 거였는데 한 3년 전에 그 유기견을 키우게 됐고요. 유기견을 키우다 보니까 강제로 강아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사진을 찍게 됐어요.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를 잘 알게 돼서 그래서 강아지를 찍게 됐다고 생각해요. 직접 강아지를 키우고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사진을 찍게 된 작가. 그동안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이렇게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견생 6년 만에 첫 도전이건만 오늘따라 영 말을 듣지 않는 꼬미. 꼬미네 가족도 멋진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요? 기다려. 아니야. 앉아. 기다려. 그렇게 수도 없이 기다려와 앉아를 반복한 끝에 멋진 사진 탄생이요. 말을 잘 듣는데 오늘은 좀 긴장했나 봐요, 애기가. 우리 꼬미가. 원래 평소 때는 말 잘 들어요? 네. 근데 한 번씩 모욕시킬 때 물어요. 저를 괴롭혀요. 말은 안 통하지만 교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가 필요한 거 우리가 알고 쟤도 눈치를 볼 줄도 알고 그래서 서로 에너지 효과도 보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키우면서 진짜 기쁨도 더 많아요. 서로 교감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그렇게 반려견과의 행복한 한때를 사진 속에 저장합니다. 찍는 가족들에게도 찍어주는 작가에게도 이 시간이 특별한데요. 그 순간 받아간 그 사진이 그 순간에 가장 예쁘고 멋지고 그랬으면 하는 그래서 그 순간이 버려지지 않고 가장 예쁜 순간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반려견과 함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차 한 잔,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가족들의 시간이 더 특별하게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맛은 물론 재료도 훌륭한데 가격까지 착한 초저가 음식점, 이름하여 착한 가게인데요. 20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국집을 비롯해서 정성 가득 담긴 밥상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백반집까지 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우리 지역 착한 가게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2,000원으로 외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고작해야 편의점 라면 정도? 요즘은 김밥 한 줄도 2,5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2,000원으로 푸짐하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전시 동구 자양동의 한 중국집. 와, 정말 이 가격 실화인가요? 점심 장사를 앞두고 노부부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한눈에 봐도 식재료들이 신선해 보이는데 늙은 호박도 눈길을 끄네요.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이 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이에요. 늙은 호박은 이곳의 만능 재료인데요. 짜장면이나 탕수육 소스에 많이 활용됩니다. 돼지고기도 가격이 나가는 냉장 갈매기살을 씁니다. 갈비 안에 거기에 이게 한 마리면은 양쪽에서 한쪽씩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기, 늙은 호박, 채소들도 다채롭게 들어가는데 가격 2,000원이 맘 약해서 이제 못 받는 거지. 이제 딴 사람들 저기 200원, 300원 남을 거 나는 100원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맘 편히 그냥 해요. 올해로 43년째 식당을 지켜온 사장님. 가격은 싸면서 맛있는 음식을 내자는 신념으로 20년째 짜장면 2,0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면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기를 익힐 때도 사장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센 불로 하면은 껍데기만 빨리 이렇게 타고 속은 안 익고 그 고기의 특유의 맛 그게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불에다가 노릇노릇한 게 익으면서 속에서 천천히 맛이 우러나거든요. 여기에 채소들을 고기와 함께 볶아주는데 최상의 맛을 위해 고구마 100% 전분을 사용합니다. 고구마 전분 쓰면은 이 장이 더 윤기가 나죠. 부드럽고. 좋은 재료에 사장님의 손맛이 더해진 행복 한 그릇. 짜장면이 완성됐습니다. 윤기도 좌르르 흐르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게 남녀노소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서민 음식의 대명사답죠. 그 맛에 반해 내리 10년은 단골이 된다는 손님들. 이만한 양과 맛, 가격은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맛있잖아요. 고기도 많이 들어있지, 양도 많지. 먹어도 느끼한 맛이 하나도 안 나서 맛있어요. 깔끔한 맛. 친절하시고 양도 너무 많이 주시고 그래서 뭐 풍족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과 탕수육도 이곳의 인기 메뉴인데요. 두 개를 합쳐도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리면서 주방에서부터 너무 좋은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서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먹는 소리까지 맛있게 들리는 짜장면. 맛이 궁금하시죠? 우와, 담백하면서도 그 정성이 들어간 그 구수한 맛이 나요. 추억을 자극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함이 자꾸만 식욕을 부릅니다. 그리고 약간 단맛이 호박, 늙은 호박. 늙은 호박이 이렇게 기분 좋은 단맛을 내네요. 달달한 짜장면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짬뽕. 언뜻 봐도 홍합과 새우가 면발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국물이 너무 개운해서 국물을 먹으면서도 그 짬뽕이 막 자극적이고 막 짜고 맵기만 한 그런 게 아니라 순한 맛이지. 네. 우리 아저씨 모르는 비법이 나 혼자 있거든. 나 혼자 하거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대공개합니다. 아저씨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는 사장님만의 비법은 바로 무와 명태, 파 등을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육수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마늘, 양파를 더해주면 개운하면서도 속 시원한 짬뽕이 완성됩니다. 탕수육을 만들 때도 고구마 전분을 튀김옷으로 입혀주면 더욱 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고요. 여기에 사장님만의 특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바로 만능 재료 늙은 호박이 또 한 번 활약을 하는데요. 토마토 케첩과 설탕, 늙은 호박을 한데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고소하고 바삭하게 씹히는데 고기 맛은 또 얼마나 고소하게요. 먹을 땐 또 부드럽게 고기가 풀려요. 이번엔 늙은 호박을 넣고 만든 소스에 탕수육을 찍어서 먹어봅니다. 향기가 정말 좋은데요? 향기 들어서 입안이 좀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좀 개운한 맛 나죠. 네. 오, 진짜 깔끔하고 그러면서 향기, 맛 다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탕수육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 남은 밥상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 자체로 힘이 난다는 사장님. 두 분의 착한 마음이 손님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재료 하나하나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에 진짜 정성과 이 40년 동안의 그 내공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이 가격에 먹기가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면은 저희들도 흐뭇하지요. 아마 자양동에서는 밥 굽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영업 그만두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는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가게에서 진짜 푸짐하게 항상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집밥이 그리울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백반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의 싱그러운 식물들이 먼저 눈인사를 건네는데요. 봄 기운이 완연한 곳에서 봄나무를 다듬느라 할머니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저도 일손을 좀 거들어 왔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봄나물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또 날이 또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럴 때 또 나른해지고 이러는데 딱
김나물 먹으면 푸짐가루가 좋아 나도. 푸짐가루 좋아해. 많이 먹어. 그러시구나. 말하는 사이 뚝딱 하루나루 불리는 유채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막. 안 무친 유채 겉절이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맛이죠. 좋아한가 봐. 맛있는 양념에 참깨 솔솔 뿌려주면 입맛 돌게 하는 무생채 하루에 완성입니다. 이런 반찬들이 몇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기본 15가지인데 좀 추가되면 오늘은 막 17개도 되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반찬이 네. 가격이 5,000원. 5,000원에 하느냐고? 네. 그냥 조금 남기고 생활한다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이 정도면 생활 괜찮으세요, 어머니? 노는이 생활한다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철 반찬과 함께 할머니가 직접 담가놓은 청국장이나 김치로 찌개를 끓여 올리는데요. 이렇게 할머니가 손수 다 만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쟁반 가득 1인용 밥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가짓수가 어마어마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숫자도 배우세요? 상다리가 괜찮나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먼저 할머니표 청국장찌개를 맛보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콩이 듬뿍 들어있는 거 보셨죠? 콩떡만 있어도 밥 몇 그릇은 뚝딱 해치우겠어요. 김치찌개도 맛을 봐야겠죠? 정말 잘 익은 김치인 것 같고 고기도 좀 발효가 잘 됐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된장님 안에도 김치가 이렇게 맛이 있어. 고기 넣고. 와, 정말 손맛이 대단하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봄나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봄동 겉절이. 밥 위에 싹 올려서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 이게 딱 겉절이가 이제 봄이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춘도 지났고 봄이 왔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니까 너 준비해라 이런 느낌 알려주는 것 같고. 녹두나물도 잡숴봐 이거. 제철 식재료와 할머니의 손맛 그리고 정성까지 곁들여진 귀한 밥상.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느껴지니까 밥 한 그릇을 순삭하게 되더라고요. 알이 꽉꽉 찼어. 와, 제가 가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착한 가게 옆에 천사 가게라는 아이고 걸 별로 봤어요. 가봤네. 그런 건 안 봐도 되는데. 그 뭔가요? 아니 조금 그냥 기부 다달이 자정 납부를 하고 있어요. 조금 90 되신 이상부터서는 제가 밥값을 그냥 안 받아요. 사람이 90까지 사신다는 게 행운이라면 큰 행운이거든. 그래서 이 맛있는 밥 쓰고 천수를 하시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주신 이 상을 먹으면은 100세까지는 거뜬하게 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베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사장님. 그 마음과 맛에 반해 이곳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이만큼 음식 맛에 이렇게 많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식당이어서 주부로서 이런 식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엄청 맛있었고 엄청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랑 오늘 여기서 먹은 거랑 어떤 게 더 맛있었어요? 여기 거. 정성이 들어간 밥 한 끼는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넉넉하게 품어주죠. 허기진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따스한 격려까지 얻게 되는 착한 가게. 세상을 선한 기운으로 물들이고 싶은 주인장들의 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봄볕처럼 따스하게 비춰줍니다.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 시민들에게 무척이나 친숙한 도심숲.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 철길숲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숲들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매력들을 하나씩 꺼내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숲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숲인가요? 폐철도 부지를 이제 숲으로 조성했는 철길숲. 뭐 사실 도시 재생의 어떤 모델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우리 포항의 자랑거리죠. 6.6km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재 철길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2.7km가 또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네. 워낙에 이게 길게 있다 보니까 포항시 북구와 남구에 다 걸쳐서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항시 북구 철길숲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오늘은 남구 철길숲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린웨이라고도 불리죠. 포항의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걸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포항 시민들의 그야말로 도심 속 쉼터 같은 곳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출퇴근을 이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걷는 게 아니라 서양에 비해서 이렇게 길이 조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는 걸 보면 그러게요.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사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도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심 안에서 포항의 매력을 오롯이 알아낼 수 있는 철길숲 오늘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때론 운동 공간이 되기도 하고 때론 이야기꽃을 피우는 산책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일상과 늘 가까이에 있는 철길숲. 이 숲의 숨은 매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철길숲 말 그대로 철길을 토대로 만든 그렇죠. 숲이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이 북구의 우리 철길숲과 네. 남구 철길숲의 차이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걸어보면 이 남구 철길숲은 아직까지 이렇게 철길이 예전 모습 그대로 되어 있는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도 있지만 사실 철길은 요즘 일부러 철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 또 철길을 많이 걸었는데 네. 요즘 또 철길을 경험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이런 또 매력인 거죠. 철길 사이에 재미난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철길 숲에만 있을 수 있죠. 네. 뭐냐면 이 철길을 따라서 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 밀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남구 철길숲에는 이렇게 옛 철길의 흔적들과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뭐니 해도 꺼지지 않는 불꽃, 불의 정원이죠. 어느덧 이 철길 숲을 걸을 때면 상징이 된 것도 같아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렇죠. 또 좋아하는 것, 예. 이 불길이잖아요. 맞습니다. 철길 숲이 한 6.6km 구간이다 보니까 네. 구간별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불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 공사 당시에 가스청이 발견이 되었고 네. 그때부터 타고 있는 것이 아직도 타고 있는데 사실 지질학적으로 포항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젊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뜨거운 곳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불길을 통해서 이 철길 숲을 걷는 분들한테 열정을 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곳이죠. 그러게요. 수년째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이곳 도심숲 가운데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샷,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철길숲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걸으면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인데요.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입장권이 없어도 멋진 스트라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철길 숲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도 싶어요. 지붕 없는 박물관. 다양한 스트라트들을 열심히 또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조형물 중에서도 예. 이 조형물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은 네. 조각상들은 작가가 디자인을 하고 직접 철이든 뭐 재료를 이제 재단을 하게 되고 용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네. 즉 작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은 다른 경우예요. 어떻게요? 이용덕이라는 이제 서울대 교수 작가인데요. 네. 이분께서 이 디자인을 했죠. 하지만 제작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 우리 포항에 있는 철강 근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구상은 작가가 하고 하지만 제작과 어떤 설치는 이곳 포항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돼서 어떤 협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제목도 네.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의미가 가득 담아져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포항은 철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철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그동안 정성, 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철의 근로가 네. 예술 작품으로 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이 또한 한 사람의 힘보다는 네. 여러 사람의 근로자와 작가와 이러한 힘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목 잘 지었습니다. 만남. 맞습니다. 도심 속 공원 같은 느낌을 주는 남구 철길숲. 불의 정원도 스틸아트 작품도 매력 포인트지만 숲의 주인은 뭐니 뭐니 해도 나무죠. 아직은 역사가 짧은 남구 철길숲에도 터줏대감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역시 숲길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나무들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나무도 굉장히 멋져요. 그렇죠. 이 남구 철길숲은 사실 이제 새로 심은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제가 봤을 때는 남구 철길숲에는 터줏대감이다. 실제로 이제 효자동의 당산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나무는 7번 국도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나무가 좀 힘들어 보였었는데요. 이곳에 오고 나서 굉장히 나무가 더 우람해 보이죠. 그러게요. 네. 슬 걸으면서 보는 나무는 멋지네요. 나중에 봄, 가을에도 굉장히 멋있어지겠다는 생각이 더불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철길숲을 쭉 걸어봤는데 사실 지금 걷고 있는, 지금 만들어진 숲이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또 더 연장이 되어서 형산강까지 이 철길숲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봄에도 혹은 이 겨울의 끝자락에도 도심숲에서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낮에 햇살이 잠시 반짝일 때 봄 기운이 느껴지는 포근한 날에 철길숲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걷기 좋은 길, 일상 속 힐링 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줄렁이는 파도